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청와대에 춘추관이 있다면 저희 도직구쇼에서는 청와대의 소식과 또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도직구쇼 춘추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춘추관장 김 관장 불러봅니다. 네, 도직구쇼 춘추관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희 도직구쇼 춘추관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춘추관 뉴스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 관장이 준비한 춘추관 뉴스 3가지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춘추관 뉴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에 받아줬습니다. 인사 논란에 대해서 양해를 당부했습니다. 국민과 야당에게 양해를 당부한다. 앞으로의 원칙 훼손은 없게끔 하겠다.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입니다.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네, 정세훈 위원님,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양해와 사과의 의미를 동시에 담아서 입장을 밝힌 것인데, 그런데 이 개개인의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강 후보자나 아니면 김상조 위원장의 부실검증 논란에 대해서 각 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야당이 지금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그 이유는 후보 시절에 대통령 스스로의 입으로 5대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건데 직접 국민한테 뭐 대국민 기자회견이나 어떤 사과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수석 비서관 회의를 통해서 저렇게 원칙적인 측면에서 야당과 국민의 양해를 바란다는 식으로 비켜갔어요. 근데 저는 또 충분히 납득이 됐다고 보고요. 예. 근데 야당도 그런 걸 받아들여서 이낙연 총리부장 같은 경우는 내일 통과시켜주는 걸로 의견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예. 아쉬운 점이 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직접 대통령의 설명이 아니라 수석 비서관 회의를 통해서 모두반을 통해서 하는 건 우리가 좀 많이 봤던 장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저는 그때 그런 식으로 옹호를 했어요. 여성은 좀 직접적으로 사과하기를 싫어한다. 남편이랑 싸우면은 직접적으로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다음날 반찬이 좋아진다. 예. 제가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애들한테 아빠 밥 먹으라고 해. 네. 그런 식으로 좀 그런 예.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남자들은 미안해 그냥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박 대통령이 그런 사과 방식을 좀 약간 옹호했던 측면도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약간 남자답게 직접적으로 하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연상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이제 이 정치권 탓을 했습니다. 정치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약 파기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그 정치권이 이런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해서 임명 동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치화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치화됐다.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이용한다. 국회 탓이다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본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다 이것도. 저는 그렇게 연상되는 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늘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출발을 한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좀 약간 맞듣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이 국회 탓이다, 정치 탓이다, 정치권 탓이다 하는 거는 우리가 전임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정말 많이 봤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런 상황을 돌파하는 측면에서도 조금 지난 정권과는 차별화된 좀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주길 바라는데 그런 모습이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인사 검증 기준에 대해서도 원칙은 원칙이고 기준은 기준이다 하는 것은 사실 제 기준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원칙이 원칙이면 그대로 가는 건데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하는 건 괜찮고 또 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하는 건 곤란하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정부가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정부의 색깔이나 이런 철학이 많이 녹아들어가서 정말 그 원칙다운 원칙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조금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춘추관 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춘추관 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논란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7년 전 썼던 칼럼 내용이 뒤늦게 오늘 드러났습니다. 위장 전입에 대해서 매우 날카롭게, 매우 매섭게 칼럼을 썼습니다. 제가 칼럼을 한번
인수해봤습니다. 2010년 8월 한겨레 신문에 쓴 칼럼입니다. 우리 김재 변호사님께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맹모 삼천지교, 맹모는 실제 거주지를 옮긴 실거주자였기 때문에 위장 전입 자체가 거론될 수 없다. 인지상정, 이는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파는 소리다. 자기 편 옹호하는데도 지켜야 할 금칙은 있는 법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일단 이런 후보자들의 지명부터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엄정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자녀 학교 문제로 인한 위장 전입 의혹을 굉장히 많이 비판했습니다. 제목이 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 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 근데 왜 지금 인선의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아까 김근식 교수님께서도 그 진보 지식인의 그 무게감, 책임감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그렇게 엄격하게 판단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학자로 재야에 있을 때와 그다음에 직접 정부로 들어와서 행정을 맡을 때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똑같은 입장과 똑같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불륜이 로맨스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만약에 그 원칙을 똑같이 유지한다면 예. 그거야말로 현실 감각을 잃은 거고요. 예. 그렇게 그 원칙을 계속 적용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제야에 있는 학자들의 입을 막는 셈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어허. 본인이 세운 그 이론과 실제 생활을 일치시켜라? 예.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그것이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왜냐면 그걸 일치시키다 보면은 예. 진보 지식인들은 그러면 중앙정치에 아예 진출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